하이, 한량입니다. 10월 3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10월달 시작하자마자 주식시장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지난주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9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보시는 것처럼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기준으로 전 저점을 이탈, 위협하는 위치네요. 금요일 나스닥이 갭 하락 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일봉상으로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면 그래도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잡아주려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하락장의 주범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평상시에는 고용지표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지표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미국 고용보고서에 관련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달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거잖아요. 큰 틀에서 개념을 잡아보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어떤 순서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대요.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지금의 하락장이 끝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를 올려야 한대요. 그럼 돈이 귀해져야 되잖아요. 돈이 귀해지려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싹 걷어들이면서 돈의 희소성을 높이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걷어들이면서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을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긴축 정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통화 정책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통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준금리랑 고용지표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대마진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금리차를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대마진에서 사용하는 대출금리랑 예금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미국 FOMC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예금금리를 생각하지 말고 대출금리만 생각을 해보면 대출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부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 시절에 은행에서 1억을 빌리는데 연이자로 한 2%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6만 원 정도만 이자를 부담하면 됐는데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도 상승해서 연이자가 막 5% 이렇게 돼버리면 1억 빌리는데 예전에는 이자로 16만 원만 내면 될 걸 지금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업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용지표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만으로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그 기업의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1억 빌려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올라갈수록 일반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증가를 했으니까 다른 곳에서 고정비용을 줄여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고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통해서 고정적인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돈을 금리 때문에 증가한 대출 이자로 충당을 하면서 회사를 경영 유지하는 거죠. 말을 엄청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대출금리가 증가하고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을 인건비로 상쇄시키려고 고용 감축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지표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금리를 올리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고용지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9월달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들 아직 이자 비용 감당이 좀 가능한가 보네? 아직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하는 명분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 때문에 FOMC가 다음 차례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끝난 뒤에 나온 방향성이고 다행히 연휴까지 겹쳐서 우리나라 시장이 화요일날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에 큼직한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이 반도체 쪽을 건드리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이번 미국 규제에 중국은 기존에 해왔던 히토류를 건드리면서 대응하는 뉴스가 있었네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는 섹터라서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번 주 한량종 관심 종목이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어서 잡설이 길었네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과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이 매매 기법 같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를 기반한 정상적인 종목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할지 여기서 매수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보면 지수의 흐름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량존 첫 번째 관심 종목 섹터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도시가 이렇게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테마가 하나 생겨난 것 같네요. 대장은 한미글로벌인데 이번 주에 지수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쯤에서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지 지켜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네요. 태조 이방원 다음에 자네인가? 자율주행, 네옴시티, 인공지능, 가상현실의 앞자를 따왔네요. XR 관련주들인 선익시스템, 나무가 같은 종목이 최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지수 조정 받을 때 지켜보면 좋을 섹터일 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다음은 금리랑 환율 관련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12일 수요일 오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금리가 2.5포인트인데요. 미국이랑 0.7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이번 고용보고서를 명분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최소 0.5포인트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일날 오전 9시 발표니까 화요일날 관련주들이 발표 전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준금리가 발표되고 나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더 강하게 상승하는지 잘 파악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수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이는 원유랑 천연가스 관련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사이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두고 치고받고 했네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핵전쟁 관련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봉상 20일 이평선 돌파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료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농기계 관련주도 단기 바닥을 잡고 흐름이 좋아 보여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도 재료가 살아있는 YTN 민영화 관련주들로 정리를 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이 좋아 보이는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흐름이 좋아 보이는 개별 종목들 몇 종목을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한량조는 대부분 지수 디커플링 테마나 크기가 작은 테마주 또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런 종목에서 단기 매매를 하고 만약에 지수가 바닥을 잡고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온다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으며 지수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눌림을 받은 종목에 베팅을 하는 매매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네요. 홀짝 배팅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매매로 소중한 계좌에 피해 없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